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총선 후 보름여 만인 오늘 4.13 총선 새누리당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축하받고 격려받아야 할 자리였지만 이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큰 박수를 받은 분, 보수여당의 험지라는 호남, 전북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된 정운천 당선인. 오늘 연결해서 당 쇄신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 당선인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좀 늦었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선인 대회에서도요, 가장 큰 박수를 받으신 걸로 들었었는데, 이 소감 네. 어떠셨습니까? 아니, 지금 새누리당이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당선되고 나니까 정말 다 모든 분들이 큰 박수와 환호성을 주셔서 네. 사실 그 실감이 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네. 자, 어두운 당 분위기에 그래도 조금 이 청량감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자, 예. 오늘 전반적으로 당선인 대회 분위기 관련해서요. 이 집단 반성문도 발표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자, 향후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해법들이 좀 나왔나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참패가 당한 것은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14일 지나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어느 정도의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이 김무성 당대표가 불참을 했더군요. 네네. 네, 왜 오늘 나오지 않았다고 보셨어요? 아무래도 당대표 입장이 너무 아프겠죠. 네. 이렇게 3당 구도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을 거고 네.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나니까 좀 아마 착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해법의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좀 전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걸 좀 짧게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분위기로 요약이 될까요? 일단 비대위원장 쪽은 네.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하고 개파에 좀 초월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는 게 아마 공감이 다 됐고요. 네. 원내대표는 앞으로 미래 쇄신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추대를 하든 경선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이 또 국민이 네.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모든 이번 당선자들이 다 함께 내 탓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 내 탓이다 생각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국민이 원하는 걸 뭔가를 찾아내겠다는 그런 결의가 함께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의가 모아졌다. 자, 그런데요, 이 비공개 토론에서 네.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개파 간 책임 공방이 여전했다. 이런 또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개파 정치를 청산해야 할 주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역할을 누가 좀 감당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이렇게 비공개 자유 토론이니까 당선인들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비판도 하고 또 개파에 따라서 거기에 의견을 반영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네. 결론은 그러한 것이 이제 백과제 방식으로 다 나와갔는데 결론은 이제 그러한 걸 반성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일방적인 군림하는 정치는 이제 안 되니까 네. 서로 협치하고 협력 통합하는 그러한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러한 소명으로 우리가 제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요. 아마 이제 5월 3일 날 원내대표 뽑는 그 시간까지 많은 네.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내대표가 나오면 하나씩 가닥이 네. 잡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임 원내대표의 등장이 어찌 보면 좀 혁신의 신호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만약 경선으로 가게 된다면 좀 원내대표 선거 이 네. 시간이 빠듯하진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바쁘게. 경선도 완전히 열어놨고 시대도 네네. 열어놨는데 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러한 개명한 자세로
당이 어떻게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국민의 여론 또 국민의 국민의 따끈한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정운천 당선인께서는 이 원내대표 경선, 이 경선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만 이 합의 추대 가능성이 높은가요? 경선 가능성이 높은가요? 현재? 합의 체제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경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그러한 문화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아무 이거를 봉합만 해서 꼭 등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로 가자 이렇게 또 나온 것도 꼭 나쁜 건 아닌데 네. 다 열어놓고 또 국민이 투명하게 보는 앞에서 네. 저는 전제 조건은 국민을 하늘까지 섬기는 자세를 네. 딱 전제하고 간다고 한다면 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선도 건강한 방식이다. 열어놓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런데 며칠 전에요. 이 원로들로 구성된 새누리당 고문단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개파 청산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또 이제 촉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 판단은 안 서고요. 다만 네네. 이제 대통령이든 또는 우리 새누리당이든 이제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런 등등은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앞으로 1년만 박근혜 정권하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협치 개념으로 서로 상생하고 통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걸 감안해서 오늘 편집국장 이렇게 모임도 갖고 네네. 소통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과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자, 앞으로 좀 국회와의 소통이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 야당과도 대화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위기는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좀 국정 운영에 의미 있는 변화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그거를 아주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정치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또 진보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요. 새누리당에 대해서 혁신적 보수의 길로 나서라 이런 주문을 했던데 자,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기득권이다 뭐다 이런 걸 좀 내려놓고 혁신적으로 합리적 보수를 좀 혁신적 보수로 좀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자세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혁신적 보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 어떤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통치적 군림한 오만했던 그 패러다임은 이제는 안 된다. 네. 정말로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서 좀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 그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내려놓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갈등의 여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도된 바를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는 이 친박계 이선 후퇴론 이렇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이 집권 후반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친박계가 더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의견의 충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친박이 나서면 되고 친박이 안 나서면 안 되고 이런 개념으로는 이제 안 된다. 친박, 비박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서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말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나가도 들똥만똥한데 지금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논리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성공한 정권 절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내부에서 싸워왔던 친박 비박이 다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개파를 없애고 다시 새로운 길로 융합하겠다.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앞으로 성공한 박근혜 정부 만들 수 없고요. 또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언론사 간담회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심판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이제 나온 것 때문에 좀 이 말들이 많아요.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네. 제가 지금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 당선자대회 분위기에서 당대표 선출 문제 관련해서 이 정 당선자께서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좀 염두에 두고 계신 새누리당의 쇄신을 좀 끌고 나갈 그런 인물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은 원내대표는 물론 당연히 내부에서 하고 당대표만큼은 외부에서 정정기간 동안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됐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 하는 거를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그것조차도 또 어떻게 보면 친박이다, 그렇죠. 비박이다. 이 논리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 갖지 말고 네. 진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친박 비박을 뛰어넘는 그러한 리더가 한 분 꼭 외부에서 당대표로 영입이 된다면 네.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친박 비박 이런 모든 계파를 네. 뛰어넘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시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대 국회 공식 개원까지 이제 약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네. 정운천 당선인께서는 이 호남을 넘어선 만큼 이 네. 등원 후 의정 활동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네네. 상임위에서 활동할 예정이세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는 제가 전주에서 출마했고 내년이 전주가 천년 천년을 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교문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가서 좀 더 대한민국의 문화를 산업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YTN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죠. 이 석유 왕국인 사우디가 더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겠다면서 이 파격적인 경제구조 재편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 발전과 함께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산유국들이 큰 고민에 빠졌는데요. 석유에만 의존해 먹고 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급기야 석유 시대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왕실과 내각은 국가재정 70%를 석유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네.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지분 일부를 팔아서 여기서 생기는 2,900조 원 규모의 자본을 도시개발과 군수산업 육성 등에 쓸 계획입니다. 네. 저유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4년 안에 석유 말고 다른 산업을 키우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사우디의 이런 개혁은 저유가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산유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 보호에 대한 압박과 함께 석유로 돈 벌기가 힘든 구조로 에너지 산업이 재편되면서 석유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듣다 보니까 사우디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주는 영향도 크군요. 석유 네,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2020년까지 저유가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여러 가지 걱정인데, 자, 도시개발과 군수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대목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런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제시한 사람이요. 사우디에서 실세 왕자로 통하는 30대 부왕세자라고 하던데, 자, 어떤 인물인가요? 네, 파격적인 경제개혁의 선두에 선 모하마드 빈 살만 알라사우드 왕자는 군사와 경제 권력을 한 손에 쥔 실세로 통합니다. 네. 1985년생으로 올해 31살에 불과한데요. 세계 최연소 현직 국방장관이자 사우디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경제개발위원회 의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회장을 겸직하고 네.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부친인 살만 국왕 아래에서 왕권 수업을 받아온 모하마드 왕자는 지난해 3월 예멘 공습을 주도하면서 과감한 정세 판단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코의 민영화와 개혁 등 석유시대 이후에 대비한 변화를 주창하면서 모험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랐지만요. 살만 국왕의 전폭적인 신임 아래 뉴사우디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일부 다처제를 따르는 이 다른 왕실 인사와 달리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인이 한 명인 점도 신세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국 이란에 대한 적대감이 커서 모하마드 왕자의 실권이 확대될수록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모하마드 왕자는 공식적으로 왕위 계승 서열 2위이지만 살만 국왕 4후에 사촌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우디에서는 왕자로 파격이겠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인만 한 명이다. 그러니까 좀 색다르네요. 네. 네, 31살인데 국방장관이고 아람코의 회장이군요. 앞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사우디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건강 뉴스 하나 알아보죠. 이 독감 예방 주사를 오후보다 아침에 맞는 게 더 효과가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 연구진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 2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한 달 뒤에 체혈한 혈액을 분석했더니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경우 오후 3시에서 5시에 접종한 것보다 혈액 내 항체 수준이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진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하루 중에도 유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일반 백신 전략을 개선할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체의 생체 리듬이 오전에 더 활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과 함께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식품 보충제를 섭취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접종 시간을 오전으로 정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건 동의가 되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이왕 예방주사 맞을 때 오후보다 오전에 맞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좋을 것 같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만 모르고 지나갈 뻔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나 빼고 다 본 뉴스. 네, YTN 뉴스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나 빼고 다 본 뉴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뭔가요? 궁금합니다. 네. 오는 2022년까지 고등학교 한 학급수 학생들을 OECD 수준인 24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육부가 지난 월요일에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2030년에는 과연 고등학교 교실 한 반에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허. 오늘 2월 인구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2월에 태어난 출생아가 34,900명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많아진 맞아요. 건지 맞아요. 줄어든 건지 잘 모르실 텐데 감이 안 오죠. 작년 같은 달을 좀 비교해보면 2.2%가 감소한 수치고요. 네. 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아하. 네, 가임기 연령대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절대적인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통계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성훈 캐스터는 네, 이 어릴 때 학창 시절에 한 반이 몇 명쯤 됐어요? 제가 한 3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유, 그때만 해도 좋은 세월인데 저희 때는 한 70명 됐거든요. 그쵸. 거기다 오전 오후반도 있고 막 그럴 때인데 자, 걱정입니다. 이 네. 정책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가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 자, 실제로 내년도 전북의 고교 학급당 학생 수가 4-5명 줄어든다. 이런 보도도 네. 봤어요. 현재보다 4-5명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예산이 85조거든요. 네. 정부가 2016년에서 2020년을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애는 쓰고 있는데 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24명입니다. 아. 남녀 부부 두 사람이 1.2명을 낳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심각한데 이쯤 되면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것이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아이 낳아서 기르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많이 네네. 눈에 띄었는데요. 취업은 안 되지 또 집값은 부담되지 적은 월급으로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금수저 아니면 정말 답이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불안정한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냐. 미안해서라도 못 낳는다. 네. 이런 댓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1년 차인데 돈이 안 모이는 건 둘째고 가정에 할애할 시간도 없다라는 네. 의견. 그리고 셋 낳았는데 나는 타임머신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 우리나라에서 아기 키우기 정말 힘들다. 이런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이게 미래로 가고 싶다는 걸까요? 과거로 가고 싶다는 과거로 걸까요? 가고 싶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네. 돌아가면 3명을 낳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정말 이 의견들을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보다 정말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의견들이 더 많아서 맞습니다. 걱정인데 지금 7포 세대라는 말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하나하나 고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10년 동안 85조가 들었으면 연간 한 8조 이상을 투입했다는 그렇죠. 건데 너무 효과가 안 보이네요. 좀 암울한 뉴스였고요. 자, 두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뭡니까? 오늘 이 뉴스 정말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미 네. 다 본 뉴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5월 6일 아하.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전 일부에서 들었어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경제단체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앞서 대한상의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5월 6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 네. 좀 더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건의를 한 건데 그렇게 네. 되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휴일이 생기게 네. 되는 거죠. 지난해에도 그러면은 임시공휴일이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기억하시나요? 있었어요. 기억해요. 지금 말씀 딱 듣다 보니까 어린이날부터 쉬어서 어버이날까지 쉰다는 얘기인데 네. 자, 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능성은 큰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닌 게 맞습니다. 네. 총 3번의 임시공휴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게 1988년에 서울 올림픽 개막일, 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기념 그 7월 1일이었고요. 그리고 기억나네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 14일이었죠. 그래서 일부 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1조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네. 됐어요. 그래서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5월 6일도 하자 임시공휴일을 이런 네. 건데 쉬게 되면 좋겠다 좀 쉬고 살자 이렇게 반기는 의견이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못 쉬는데 임시공휴일에 더 박탈감만 느낀다라는 아이고. 의견도 네. 많이 보였고요. 또 직장이 쉬지 않는 부모들 아이들까지 생각하고 공휴일 지정을 좀 해달라. 네. 어린이집 전부 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의견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과도 좀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연초나 최소 한 달 전에라도 정하지 국가 차원의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네. 열흘도 안 남았는데 결정도 아직 안 됐고 논의 중이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휴가 네. 가라는 거냐 이런 의견이 그러게요. 있었어요. 이게 당장 다음 주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다음 주는 5월이고. 자, 만약 내수진작 효과에 대한 수치가 사실이고 좀 더 미리 결정이 됐다면 더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계획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뭔가요? 네, 횡령 혐의와 관련된 소식이에요. 네. 보통 누군가의 횡령 소식이 들리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잘못을 파헤쳐야 한다. 이런 반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면 말고식의 음해는 안 된다. 또 믿는다. 이런 응원이 많이 보이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독도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200여 원의 기부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네. 이게 지금 더 이 명확한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를 바라는데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내용을 살펴보면 아웃도어 의류업체죠. 네파가 서경덕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국인 관계자 3명을 횡령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네파는 아웃도어 용품 195억 원 상당을 외국인 6.25 참전 용사에게 전달해달라고 대한국인 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네. 서 교수 등이 의류 유통업체에 헐값에 넘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서경덕 교수 측도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예. 이 에티오피아에 전달하고 남은 기부품을 더 나은 곳에 활용하려고 현금화하기로 네파 측과 합의했다. 횡령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거 맞죠? 네, 해명이 나왔고요. 네.
이 서경덕 교수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가 있다 보니까 믿는다는 의견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믿고 싶지만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네.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조만간 밝혀질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남긴 의견인데요. 네. 대기업에는 통상 크고 작은 수많은 협찬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요청단체가 현금 지원을 선호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현물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청단체는 이 현물로 받아서 이를 현금화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 과정에서 헐값에 시장에 현금화되면서 처분한 지원 물품이 네. 뭐 시장에 유통가를 교란시켜서 피해를 발생시키고 네.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기업과 단체가 좀 더 소통을 네. 했어야 하는 사안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예. 이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결론이 나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뉴스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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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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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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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아이마다 실력, 학습 습관 다 다른데 선생님 하나로 될까? 오늘 할 공부를 콕 집어주는 북클럽 선생님. 학습 습관이 문제일 땐 싱크빅 선생님. 심화학습할 땐 과목 전문 투게더 선생님. 실력 따라 습관 따라 선생님 3명으로 학습을 디자인하다. 웅진 북클럽 스터디.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뵙겠습니다.